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항혜경 보건소장은 서부 보건지소의 진로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의 자세한 의사 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진주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세계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용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고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3873호 진주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세계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이란 기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했으나 저출산 대응 인구 정책으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을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기존 3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료와 진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센터 이용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통일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각 조례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던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일하여 조례 간 기준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혜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각 조례 담당 부서인 아동보육과와 회계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 입법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우리 정용화 위원장님께서는 항상 이제 우리 이런 발빠르게 또 조례를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들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3건에는 이제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조례 요 3개를 토탈해서 3인을 2인으로 바꾼 거다, 그지?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잘 찾아주셔가지고 원래 이제 3인에서 2는 제도적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또 이런 걸 또 빈틈을 또 잘 찾아주셔서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고맙습니다.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민정입니다. 의안번호 3873호 진주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세계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혜택이 포함된 개별 조례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간의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일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센터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세계조례 개정에 따른 총 소요 비용이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비용 추계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과 의회 심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세계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윤성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지인, 시설 관계자 등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데 쉽게 드러나지 않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 조기 발견, 보호,
연계, 지원 체계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등록 장애인 17,73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주시는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장애인 5대 범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33건, 2024년 21건, 2025년 16건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성범죄는 각각 11건, 7건, 10건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예방과 보호 체계가 필요한 현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유관기관 연계 구축, 의료 지원, 긴급 보호, 임시 거처 지원, 법률 상담 및 심리 상담 지원, 사례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치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조례 소관부서인 장애인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 대상 범죄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보호, 연계의 체계를 지역 차원에서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례 준비한다고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번 회기에 기억에 남는 5분 발언 중에 하나가 이런 장애인과 약자에 대한 논의와 정책들이 이 문서 위에서만 논의로 끝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로 말미암아서 더 그렇게 현장 위주의 정책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조례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 현황을 볼 때 이 조례안이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 이 조례처럼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이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또는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실제 신고는 어디로 하고, 그리고 조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가 이 3가지가 궁금합니다. 예, 최지원 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주시 그 등록 장애인이 지금
현재 1만 한 7천 명 정도가 그 생활하고 있는데 장애인 거주 시설이 7개, 중증 거주 시설이 1개, 단기 거주 시설이 이제 3개, 그다음에 이제 공동 생활 가정이 3개소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거주 시설이나 공동 생활 가정처럼 집단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생활 시설이나 그다음에 이제 직업 재활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종사하는 한꺼번에 이제 공간을 있는 것만큼 좀 범죄 예방 교육이나 그다음에 진주 경찰서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의 협력,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보호 상담 지원, 시설 점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응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 조례안을 그런 걸 좀 보강한다라는 답변으로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는 이게 이제 우리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 대상의 범죄 피해자 보호하고 예방을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이 이제 가능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 예방교육 신고 체계, 경찰서 등과 관계기관 협력 체계, 그다음 시설 점검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을 피해자 보호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지역 정책으로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번 조례를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좀 이제 채웠다 이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는 전국적으로 한 122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고 경상남도에는 지금 창원시하고 함안군 2개 지자체에만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장애인 대상이나 학대나 범죄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먼저 경찰서,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인권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이런 데 이제 신고를 같이 하게 되고 신고가 접수가 되면 이제 경찰서하고 이 기관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학대 행위자하고부터 시작해서 분리를 이제 시키게 되고 그다음 의료기관 등의 응급 조치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경찰하고 이제 장애인 그 인권 옹호 기관하고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이 연계해 가지고 상담, 치료,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움직이는 구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급하게 이제 만약에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피해 장애인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65일 이제 24시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임시 보호, 긴급 지원,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경상남도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의뢰를 하고 뒤에 접수해 갖고 그다음 입소 판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이제 현재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이런 좀 체계화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지원 의원님께서 신성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마지막으로 발의하신 뭐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 조례를 옛날에 그 장애인 차별 금지 인권 차별 금지 및 인권 조례 인권 차별 금지 제목이 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가 8대 때 개정을 이제 처음으로 경남에서 아마 그때 당 제 기억으로 최초로 제정을 한 것 같은데 진주 경찰서하고 경남 경찰청하고 이런 데서 장애인 대상으로 범죄율이 높아지거나 또 5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경찰이 신속하게 조사를 하는데 걸림돌이 좀 있고 또 아까 말하는 그 옹호기관 우리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예방 홍보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하다 해서 그거를 범죄에 노출되는 율을 조금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서 좀 보강을 해달라 하는 그 우리 경찰서의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 조례를 보강해서 냈다 이리 이해해 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기존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안에 체계적 제도적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로서 의원님의 마지막 임기 조례안으로 발의하셨다 그 뜻으로 알아들었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8년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셨던 만큼 그 임기 동안에 두 번의 임기 동안에 진주시에서 이 장애인 거주시에서 일어난 장애인
범죄 사례가 뭐 어떤 것들이 있었고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범죄 사례를 제가 지금 조사를 했는데 최근 3년간 이제 5대 범죄 관련해 가지고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범죄 이걸 이제 발생 현황을 좀 조사를 했는데 2023년도에 이제 33건, 2024년도에 21건, 2025년도에 16건들이 발생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애인들이 이제 신고 능력이나 이런 걸 없다 보고 다른 사람한테 기대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성범죄가 조금 전에 2023, 2024, 2025 여기에 11건, 7건, 10건으로 각각 비중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본인이 위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거나 조치를 좀 취할 수가 있는데 다른 그 분들이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방과 보호를 하자라는 것을 이 조례안에 보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시행됨으로써 기존의 장애인 대상 예를 들어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의 대응 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조례안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제4조에 지금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를 신고 체계를 지금 보강했고 이제 마련됐으니까 그다음에 유관기관하고 이제 아까 말하는 그런 유관기관이 연계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걸 보강됐다. 그리고 이제 의료 지원과 긴급보호 임시거처가 더 보강됐다는 얘기고 장애인 피해에 대한 법률 자원 심리 상담 지원 이런 것들이 아까 저희들 있는 그런 제가 발의했던 그 8대 때 발의했던 조례보다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 장애인 거주 시설에는 장애 아동 전담 어린이집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이 지금 조사 시설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은 거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그런 게 장애 시설 아니니까 그죠? 예. 그 시설 안에 지금 진주시 이제 제가 등록 장애인 관련돼 있는 시설을 그 조사를 하면은 장애인 거주 시설 7개소는 거기 그야말로 이제 거주하는 시설 7개소가 있고 장애인 지역 그 사회 재활 시설 8개소는 이제 출입을 하면서 주간 보호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은 거기서 직업으로 좋은 직업 훈련소의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조 2항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서 유기학대, 뭐 아동학대, 성폭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여기 아동학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이 거주시설에는 어린이집이나 그 아동 대상 거주시설은 뭐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 장애인 거주시설 속에 아동들이 그럼 장애인 어린이집 빼고 아동들이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어린이집인 아동 장애인 어린이집은 있는데 아동만 거주하는 시설은 지금 진주에는 우리 지금 과 담당하는 우리 장애인 과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예. 제 말의 핵심은 이 항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 속에는 아동학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로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 아동학대 부분은 이 조례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장애인은 아동을 포함한 그 포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상위법에 다 그게 규정이 되어 있고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어린이 그런 아동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은 없는데 아마 이제 그 인원수가 그 시설이 필요할 정도로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셨는데 그 장애인 아동에게 일어나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장애인 아동의 실제로 진주시에 진 장애인 거주시설에 아동들이 거주하는 시설은 없기 때문에 장애인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아동학대, 폭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해주고 또 그 예방하고 보호해주는 또 범죄가 발생돼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조례상에서 지금 공백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아동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이 안에 다 아동이 다 포함되어 예, 있는 의원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다음에 추후에 예, 예.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대상 이게 다 아동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애인을 그 나이나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죠? 네. 예, 예. 네,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신성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들도 나중에 집행부할 때 제가 이야기 드려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윤성환 의원님 우리 이제 만약 의결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구대의회에서 마지막 조례를 또 이렇게 발의하시고 또 통과를 되는 날이긴 합니다, 그지? 그래서 윤석열 의원님 전반기 때 위원장을 또 맡으셔가지고 또 굉장히 또 경제복지위원회를 또 많이 이끌어 주시고 또 해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오히려 더 빛나고 또 다음에 10대에 우리 그 의원님들 오시면은 이 조례가 또 잘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이 또 거론되는 그런 또 뜻깊은 사항들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신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성관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에 채용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상담,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방금 윤성관 의원님께 질의했던 거를 이어서 관련해서 그러면 윤성관 의원님께서 이 굉장히 이제 꼭 필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조례를 지금 발의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조례안과는 별개로 만일에 장애인 아동, 장애인 시설 없으니까요. 아동을 위한 장애인이 가정이나 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까 그 의원님께서 윤성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하고 이거는 전체적인 그 개개인이 전체되고 뭐 각각의 한 장애인이 뭐 어린이 여성 이런 게 별도로 노인을 별도로 비평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체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 존경하는 신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어린이에 대한 부분들 특별하게 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는 다 같이 커버하고 있지만 별도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호법에 따른 조치 아동에 대한 학대라든지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각 해당 사건마다 그런 법의 조항을 받는 그 담당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이 발생하면 그렇게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2023년에 진주에서 푸른샘 어린이집 장애 아동 학대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시정 질문도 하였는데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그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도 지금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도 지금 굉장히 미비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시민들이 장애인 또 장애 아동 또 다른
다른 시민들이 어떤 이런 인권 침해를 당하고 범죄 피해를 당할 때 어디에 도움을 호소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반드시 이 모든 인권을 침해당한 진주 시민들이 그냥 찾아갔을 때 원스톱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인권센터가 진주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것들이 기존의 진주시 인권 조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담아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가 지금 그 조례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되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거기에 윤성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그 조례를 통해 가지고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 지금 총괄하는 부서들 인권을 전체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권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나요, 진주시에? 거기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도대체 이걸 누가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희 인권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그거를? 업무적인 지금 분장포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까지 하는지는 모른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진주시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금 거기에 그 내용 속에 나오는 인권센터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다 말씀은 상당히 무책임하신 발언이십니다. 공무원으로서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거고요. 어쨌건 진주시 인권조례 속에 보면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8대 의회 때 통과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여전히 그것을 인권센터 설치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진주시의 과제다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자리에서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닌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이 직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저는 그 앞에 문화예술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전동 중부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부서가 이동되고 나서 서로 맞바꿨죠. 과장님 자리를 맞바꿨고 제가 그 일에 그래도 1년을 넘게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지금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서를 옮긴 만큼 이전 몸담았던 부서 일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진주시 공무원들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빨리 들어오시라.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 3891호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적용 대상을 요양보호사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제명을 기존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지휘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제2항 등의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모두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7조 2이며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애초 조례안은 몇 년도에 제정된 겁니까? 애초의 조례안, 지금 개정안이잖아요. 모르세요? 2019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7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도 형식적으로 상위법에서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원으로 고치는 게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과는 별개로 기존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이 조례안을 보면 자, 시장에 책무가 있고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가 있고 또 진주시에서 시장은 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네, 있어요? 아니, 조항에는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실제로 이 하여야 한다고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세웠냐고요 진주시에서 이때까지. 현재 세워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어긴 거네요. 기존의 조례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거 개정 조례안 뭐 별거 아니지만 이것도 조례안 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바꾸는 건 원래 이 적용 대상이 요양보호사로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장기요양기관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의료복지시설의 어떤 이런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만들려고 해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수립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금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아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되는데 이거 7년까지 안 하시다 7년 동안 안 하시다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왜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앞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럼 누가 안 한 부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앞에 안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좀 감정적으로 지금 발언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 어쨌건 진주시에는 저 의원발이나 집행부발이나 이런 수많은 조례안들이 있고 문제는 조례안이 몇 개가 있느냐 조례가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 지자체의 법률로서 잘 실현되고 있는지 조례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 진주 시민들을 위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이 복지 여성국과 관련한 모든 조례를 조사해서 그것이 실제로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하시죠.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입니다.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운영 재위탁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로 진주시티 프로디움 어린이집, 진주시티숲 어린이집, 진주포레나 어린이집이며 직장 어린이집이 1개소로 시청 어린이집입니다. 시청 어린이집은 2001년 5월 2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상대동 진주시청 내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면적 197평방미터에 보육실 3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4명, 보육교직원은 10명입니다. 다음 진주시티 프라디움 어린이집은 2020년 2월 13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가오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298.35평방미터에 보육실 7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5명, 보육교직원은 16명입니다. 다음 진주시티 숲 어린이집은 2021년 10월 13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가오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182.35평방미터에 보육실 6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6명, 보육교직원은 12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포레나 어린이집은 2021년 10월 26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가오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239.86평방미터에 보육실 6개, 교사실 1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5명, 보육교직원은 14명입니다. 위탁 운영체는 4월 중 공개 모집하여 5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시청 어린이집과 진주시티 프라디움 어린이집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 진주시티 숲 어린이집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2031년 10월 12일까지, 그리고 진주 포레나 어린이집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2031년 10월 25일까지로 각 5년입니다. 위탁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을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라실 위원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 이거 원래 그 운영 재위탁 할 때 10월달 계약을 네. 원래 4, 5월달에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위탁 전 한 2, 3개월 전에 그걸 맞춰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네. 우리가 그 10월 지금 16일 날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이게 지금 너무 그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그렇지는 않을까요? 원래 이맘때 한 6개월, 7개월 전에 합니까? 보통 그 정도 한 2, 3개월 정도 남겨놓고 예, 예. 통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또 그러니까 진행되는 두서너 절차가 달은 되던데 예. 그게 아마 선거가 있고
이제 그때 의회가 열리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좀 땡기는 것도 있는 것 그런 같죠. 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예.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네네. 예 우리 그 시민들께서 또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또 저 환경이라든지 또 원장님 또 우리 또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잘 보여 계시를 좀 향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같이 연결해서 의사일정 제5항 진주 시티숲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티숲 다함께 돌봄센터 재위탁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 2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주시티숲 다함께 돌봄센터는 2021년 12월 30일 개소하였으며 규모는 68.44 평방미터, 정원 20명, 종사자 2명입니다. 수탁자는 7월 중 공개 모집하여 8월 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31년 11월 30일까지로 5년간입니다. 원활한 재위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향후 수탁자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및 청소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경로식당 및 청소제 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사유는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한 단체 선정으로 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시설과 분야는 상락원과 청락원의 경로식당 및 시설 청소 부분입니다. 현재 상락원은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에, 청락원은 진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의 적격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위탁시설의 주수입은 식권 판매 금액으로 2억 2,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 5,300만 원으로 주부식비, 일반 운영비, 인건비,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부족분 6억 2,700만 원을 위탁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식당과 시설 청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우리 그 보고는 처음 하시는 네. 거죠? 네. 아 그렇죠. 하여튼 보고 잘 해주셨고 우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관장님 우리 그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어르신들 우리 또 식사도 대접을 하고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반면에 또 직원들은 굉장히 힘드실 걸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격려도 좀 잘해주시고 또 위생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시죠.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입니다. 어안번호 제3887호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진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안 제3조부터 4페이지 안 제11조까지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12조에서 공공기관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안 제13조, 안 제14조에는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과 기반시설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저희가 위원들 중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위촉직 위원수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고 이제 시장인 공공기관 유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데 여기 저 시의회에서 우리 경제복지는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도 했고 그 내용도 충분히 뭐 그 건의사항들이나 이런 걸 했는데 이걸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러면 위원들 추천 중에서도 우리가 경남 혁신도시인데 그럼 도의원도 한 분이라도 아니면 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포함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조례는 이대로 정리를 하더라도 다음에 추천하실 때 추가 요청은 가능하는 거니까 이거 50 이내로 하실 거잖아요. 네, 50 이내로 되어 이내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현안들은 그대로 하시되 좀 추가적으로 당연직의 규모를 늘리든 해서 뭐 도의원이나 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아니면 그 양쪽에 이제 우리는 진주에 국회의원 2분 계시니까 국회의원 보좌진들이라도 2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다녀오셨죠? 예, 엄성군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아침 7시에 가가지고 방금 도착했습니다. 아,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 협의회도 중요하고 그런 만큼 또 우리 위원회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또 그 지원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청산 및 미분양용지 매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888호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청산 및 미분양용지 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경제 및 지방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산업 육성을 위해 2011년 청천면 일원에 뿌리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민간 합동개발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과 건설사의 책임 준공을 위해 우리 시의 채무 보증이 필요했던 사항으로 2013년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미분양 용지 매입 합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여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하여 24년 1월 우리 시에서 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증 채무를 이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후 분양이 활성화되어 현재 96%의 높은 분양률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734억 원의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었으나 우리 시가 직접 투입한 예산은 최초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 4천만 원과 24년 1월 매입 합약 보정 이행을 위해 지급한 670억 원입니다. 출자금은 법인 청산 후 우리 시로 회수될 예정이며 매입 합약금은 현재까지 490억 원이 회수되고 180억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매입 합약 보정으로 인해 47억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여 진주시 세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큰 예산의 투입 없이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78개의 기업이 3,641억 원을 투자하고 1,8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뿌리 산당 개발 주식회사는 26년 말까지 180억 원 상당의 남은 용지가 분양되면 우리 시에 대한 채무 180억 원을 상환하고 법인을 청산할 수 있으나 분양이 장기화될 경우 채무 원금의 이자, 관리비, 법인세 등의 지출이 증가하여 26년 하반기 파산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법인이 파산할 경우 미분양 토지의 공매 처분 가격은 180억 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의 채권 손실도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미분양 용지를 현재 분양 가격으로 우리 시로 인수하여 향후 우리 시의 공공건축 부지로 활용하거나 일반 분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의 근본 취지, 파급 효과, 사업의 손익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법인을 청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인 청산을 위한 전제 조건인 채무 변제를 위해 미분양 토지를 우리 시에서 인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청산 및 미분양 용지 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 동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동상과장 김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89호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실질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설치 목적과 기능,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이동노동자 및 쉼터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1항 각 호에서는 쉼터의 기능을, 2항부터 4항까지는 설치 장소, 운영 형태, 운영 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6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권고안을 반영하여 쉼터 내 휴식 공간의 성별 분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성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네. 우리 지금 현재 이쪽에 도동에 저 옛날에 네네. KTNG 앞에 옛날 네. 도동에 KT 앞에 NG 그거 현재 한 게 있죠. 그거를 지금 현재 초전동의 물빛공원 건너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지금 언제?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1월 올 1월 달에. 네, 3월부터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옮기게 된 게 이제 좀 위치가 불편하다. 예예. 이용하기가 좀 힘들다. 예예. 그래서 이제 초전동으로 간 예. 거고. 그 신안동 쪽에 또 뭐 한 개 준비하고 있다 그런 거는 네. 어찌되고 그러니까 예. 서부권에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저걸 도비를 받아와서 했거든. 예예. 저 우리 시비가 한 게 아니거든. 아, 도비가 예, 예.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네. 그때 저거 하면서 내가 우리 한국 노총의 지회장하고 같이 여러 번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때 저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대충 그때 기억에 뭐 3천 얼마인가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반환하기가 좀 힘들어서 일단 저기라도 하자. 네. 내가 하면서 그 전에 제가 8대 때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창원에 네. 이게 엄청 잘 돼 있거든. 그거는 건물을 빌려 가지고 예. 임대를 해갖고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 그때 당시 내가 담당 과장님하고 몇 분 가서 봐라 이래가 몇 분 갔다 오고 그랬거든. 예. 그래갖고 임대를 해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원래 만들어 보자 예. 라는 걸로 해가 일단 저거는 임시적으로 1호로 하고 예. 동서남북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가가 빈 가게들이 요즘 많이 있으니까 예. 가게도 우리가 매입해주고 매입이 아니고 뭐 임대라든지 네네. 이런 걸 해주고 또 이렇게 시설을 갖춰주자 뭐 이런 얘기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부족하다, 좀 제대로 된 그 건물을 임차해가지고 좀 활용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내가 그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이동 노동자 얘기가 신안동에 그게 지금 또 한 번 들미고 네. 또 다른 동서남북으로 해서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창원이 2021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네. 보니까 김해에도 있고 창원, 사천, 진주가 이제 우리가 네 번째쯤 되는데
사천은 보니까 얼마 전에 만드는 거 같고 예. 김해하고 창원은 제법 2021년도에 제법 오래 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 보면 이제 우리 그 목적과 정의에 보면은 이제 지금 창원은 내가 옛날에 이제 왜 자꾸 창원을 들미냐면은 창원이 시설이 좀 잘 돼 있어 가지고 이 이동 노동자들한테 호응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가고 할 정도로 잘했다. 예. 모범 사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는 그냥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 운영이 끝인데 그 창원에 그 보면은 창원에는 이동 노동자의 쉼터라는 개념보다 지원센터를 해가지고 예, 예. 좀 이렇게 그 기능 그 다음에 휴관에 대한 운영 뭐 시간 그다음에 행위의 제한 이거 파손을 시킨다든지 그럴 때 우차할 건지 변상 조치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재정 지원도 있어요. 뭐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냥 그 저런 컨테이너 한 개 만들어 놓고 이제 운영을 위한 조례인데 구체적인 우리 그 시장이 그냥 시책만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 네. 그래서 조금 먼저 출발하고 좀 잘하고 있고 벤치마킹하는 그 지역의 지자체 걸 좀 우리가 조례가 늦게 출발하니까 좀 보강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리 보여요. 제가 오늘 조례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뭐 정의 같은 데도 보면은 우리 뭐 노동 근익 정진이나 이런 것도 기능도 그 좀 먼저 출발하는 데는 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쉼터의 설치 운영에 보면은 뭐 주거, 교통, 금융, 법률 및 고충 상담 이런 것도 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 노동 이동 노동자에 대한 노무 및 취업 상담 플러스 일자리 서비스들도 좀 제공해 주는 것도 그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조례에는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노동자 이제 미취업, 건강 등에 대한 문화 복지 지원 이런 것들도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못 채우는 이유가 재정 지원에 대한 조례에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채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약간의 언밸런스가 나는 건 또 뭐냐 하면은 업무의 위탁이 있는데 이 위탁을 주려고 하면은 아까 매로 이제 운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까지 같이 들어가줘야 이 위탁의 근거가 성립이 되거든. 창원에는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출발을 지금 하니까 먼저 있던 조례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뭐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하셨을 텐데도 제가 볼 때도 약간의 비교 분석하면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보강해서 가야 되겠다 싶고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2호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국비를 2,400만 원 그 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되면 바로 추진할 예정. 그럼 언제 시작해가 언제 됩니까? 지금 계획이? 지금 네 4월 중에 바로 시작하면 운영도 그렇게 뭐 4월 안에 가능한 것으로 건물로 봅니다. 임대를 하나요? 안 그럼 또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로 해가지고. 네네. 그럼 그거는 위치가 신안동이고. 네네 신평공원길 정도. 예, 그럼 거기 평건동입니다.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네 1층에 임대했습니다. 해갖고 지금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예, 4월달에 시작해갖고. 예산되면 바로 예. 그럼 한 6, 7월달에 이제 개소를 해가 시작할 수 있겠네. 네 하반기에는 이제 운영은 이제 리모델링 되고 하면 가능하고 네. 뭐 그럼 우리 시는 지금 계획이 3호, 4호도 계획은 지금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는 한 개 운영하고 있고 2개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네,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한 개 그거는 제가 깊숙하게 개입해가 일로 했었거든. 근데 네네. 도비를 반납하자 말자 쓰자 옵자자 이래가지고 네네. 제가 여러 번 담당 과장하고 미팅하고 그 대표하고도 미팅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불편해서 그런 기고 일단은 건물을 임대를 해서 지금 하는 거는 잘하는 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하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게 이동 노동자들이 지금 그 인원수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충분하게 같이 개수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오늘 그 조례안에 그 제가 말씀드리는 보강 부분은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네.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이게 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업무 처리를 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KT 그 사거리 이쪽에 이제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초전동으로 옮겼어요.
초전동을 옮겼고 지금 이거 컨테이너 형식이죠. 네네. 컨테이너 형식이고 평거동에 국비 2,400을 받아서 지금 이제 곧 만들어질 거예요. 빈 예. 가게를 임대를 했고, 자 그랬는데 이 지금 초전동에는 컨테이너 박스 형식이에요. 예. 컨테이너 박스 형식인데 지금 이 조례상에는 이 쉼터라는 것이 이 기능이 뭐 여러 가지 뭐 휴식, 소통, 문화 교육 활동, 노무 취업 상담, 그다음에 음료 물품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그 단지 쉼터가 아니라 거기서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노무 상담, 심리 상담까지 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실제 그 이게는 이제 현재는 지금 초전동은 컨테이너 박스란 말이죠. 네네. 남녀 분리도 안 돼 있습니다. 네네. 맞죠? 그러면 이 조례는 먼 미래를 내다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 기능들을 다 수행하려면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각 그 필요한 곳마다 지금 2개인데 하대동도 하나 있어야 되고 거기 그 밤에 목자 골목이잖아요. 예. 그리고 하대동도 하나 있어야 되고 빈 점포 매입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에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 초전동은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굉장히 부실하게 지금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각 필요한 지역마다 다 하나씩 하고 나머지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모든 쉼터에서 이런 뭐 상담까지 그리고 뭐 문화 뭐 교육 활동까지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점이 있어야 되는데 거점은 지금 각 급한 대로 필요한 곳에 분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 이 모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창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남동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도 의회에서도 전달을 할 테니까 계속 분점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나중에 전국적으로는 이 모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점까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평거동이 면적이 일단 뭐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1층 가게를 뭐 임대를 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하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점이라든지 더 필요한 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근로자에게 이동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여기는 오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하기 네네네. 때문에 네. 잠을 잔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쉴 수 있는 그럼 기본적인 건 남녀 분리입니다. 그게 안 돼 있습니다. 평거동은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지금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까지는 아니고 공간은 같이 씁니다. 화장실은 분리되어 있겠지만. 네. 밤에 거기서 쉬어야 됩니다. 남녀 분리 안 돼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기본 아닙니까? 예, 과장님. 네, 일단 이거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고 계속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이동 노동자들 생각보다 많아요. 예. 택배 기사 뭐 또 그 대리 기사님들 엄청 많아요. 네네. 몇만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남들 쉴 때 밤에 일하고 추우나 더우나 막 다녀야 되는 이런 것도 고달픈데 이런 쉼터나마 진주시에서 제대로 조성해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배입니다. 의안번호 제3890호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감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5제 2 제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재산세의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경감률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비용 수반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게 상위 법령이 이제 개정이 돼서 우리 지역에 또 조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안에 기업 도시 개발 구역, 네. 지역 개발 사업 구역 이게 지금 진주시에도 해당되는 것이 있을까요? 진주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예. 기업도시라는 것은 기업도시개발법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 2005년도 시행이 됐고, 그거는 지금 현재 그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은 충주, 원주, 태안, 영암, 해남 요 정도 예, 예. 지금 그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개발 사업 구역이라 하는 거는 이제 그 낙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남도 경우로 보면은 군 단위 지역에서 예. 예를 들어서 뭐 하동 드림 스테이션 조성 사업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한 50여 군데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주시는 해당이 저도 이게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 내용 안에 창업 기업을 네, 재산세는 결국은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기업인데 건물을 짓는다 아닙니까? 이게 창업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좀 할 때. 이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현행에 이제 여기 그 100분의 50으로 한다 현행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동안은 100분의 50, 3년간은 100분의 25, 그럼 8년간 해주는 걸로 봐야 된다, 그지? 물론 이제 조건은 우리가 아니지만 다음에 또 혹시나 뭐 지역개발 사업 이런 거는 우리가 그 도시 그 이제 인구 소멸 지역 이런 데는 또 지정해가지고 다음에 또 변환될 수도 있으니까 조례를 그렇습니다. 미리 만들어가지고 이는 상위 법령이니까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회사법인 부양란으로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